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콧볼 축소를 하지 않아도 코가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콧볼이 좀 좁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 끝을 많이 높이는 분들은 콧볼이 엄청 많이 넓지 않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청소년성형외과 이광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코 수술을 같이 한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4, 5년 전에 눈을 매몰법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눈이 왼쪽 눈보다 좀 쌍꺼풀이 크고 그리고 약간 이 동공도 살짝 차이가 나는데 이건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서 환자분 말로는 쌍꺼풀이 좀 풀려가지고 거의 안 보일 때도 있고 여러 겹칠 때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까 전에 있던 쌍꺼풀 수술 라인이 좀 약해져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라인이 오른쪽 눈이 라인이 잡히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젊으신 분이지만 피부가 약간씩 이제 잔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지방을 좀 많이 뺐거나 아니면 지방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원래 내 쌍꺼풀 수술했던 라인 위쪽으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인을 살짝 낮추면서 오른쪽 눈을 살짝 낮추고 왼쪽 눈을 라인 살짝 높이면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잡아주는 힘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눈매 교정을 살짝 해주면은 잡아주는 힘이 조금 더 눈이 더 떠지면서 쌍꺼풀 풀릴 확률이 조금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비절개 방법을 이용해서 비절개 눈매교정을 같이 곁들여가지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제 높은 쌍꺼풀을 아래로 내리는 데는 절개법이 많이 필요한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생기는 그런 쌍꺼풀 라인이 이제 수술한 라인이나 아니면 원래 자기 쌍꺼풀 라인이 아니고 주름처럼 생긴 라인이기 때문에 전에 있던 쌍꺼풀 라인하고 그 주름처럼 생긴 그 라인 사이에 우리가 자연유착법이든지 매몰법으로 이제 라인을 잡아주면 굳이 절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교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연유착법을 이용해서 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은 라인을 살짝 낮추고 전에 쌍꺼풀 수술했던 라인보다 살짝 높고 지금 있는 주름보다 살짝 낮게 디자인을 하고 왼쪽 눈은 지금 라인보다 살짝 높여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수술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후 이제 2달 정도 경과한 사진인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잔주름 같은 게 다 없어지고 보통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아마 풀리거나 이런 경우는 오랫동안 좀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수술이 좀 본인의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분 코를 보시게 되면은 이 환자분이 이제 먼저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약간 이제 코가 좀 넓어 보인다. 코끝이 조금 좀 도톰하고 코 중간 부위가 너무 밋밋해가지고 입체감이 없다. 이런 걸로 이제 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히 보고 CT도 보면서 봤는데 일단 이분이 옆쪽에서 앞에서 이제 좀 넓어 보이는 그런 약간 밋밋한 이미지가 생기는 원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코가 약간 콧대에 비해서 코끝이 낮은 것도 있는데 이제 코뼈 부분이 조금 넓어가지고 높이는 솔직히 말해서 살짝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넓어서 약간 밋밋해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교정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코끝은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은 많이 들려 보이지는 않는데 코가 좀 많이 낮은 경우거든요. 콧대에 비해서 이런 경우에 코끝을 좀 높이게 되면 코가 들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수술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수술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냐면은 일단 코 넓어 보이는 거는 코 뼈가 좀 넓게 퍼져 있어서 그런 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이 정도 콧대 높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무보형물 수술을 많이 추천을 하는데 이분은 좀 약간 코를 좀 더 높이고 싶은 걸 원하셔가지고 실리콘 한 2mm 정도 이 정도 넣기로 했습니다. 코가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실리콘 약 진짜 낮게만 넣어도 그 효과가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마랑 이런 걸 봤을 때 높이가 이제 너무 높아지면 아바타처럼 되니까 2mm 정도만 넣기로 하고 코끝은 비중격하고 귀연고를 사용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코끝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그런 비중격을 좀 길게 연장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코끝이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정면 사진에서도 그 가운데 쪽이 이제 넓어 보이는 것도 뼈가 저기 지금 음영에서도 보이는데 뼈가 좁아지면서 이제 콧대가 좀 생겼죠. 물론 실리콘을 넣으면서 그 효과도 좀 더 극대화되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코가 좀 얄쌍해지는 느낌이 됐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콧볼 축소를 하지 않아도 코가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콧볼이 좀 좁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 끝을 많이 높이는 분들은 콧볼이 엄청 많이 넓지 않은 경우에는 콧볼 축소를 안 해도 이 정도는 이제 콧볼이 좀 작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콧구멍 모양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매끄럽게 세련되게 바뀌어 있죠. 오늘은 그 20대 중반 여성분의 그 눈, 코 케이스를 봤는데요. 이제 이분을 준비한 이유는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좀뭐 수술 뭐 계약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얼굴에 이제 앞으로 수술 예정이신 분들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천성형외과 이광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